자, 이어서 14강 진행하도록 하자. 자, 1번 첫 번째 문장 보면 If people want to be successful in multinational business, 어떤 다국적 뭐라 그래야 될까?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국적인 어떤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다국적, 그러니까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다른 국가에서도 성공하고 싶다면 they must understand the cultures of other countries. 당연하지.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겠지. 아주 당연하게. 그리고 learn how to adapt to them. 즉 다른 국가 문화에 적응하는 방법도 배워야만 합니다. 당연하지. 다국적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하고 싶다면 이거잖아. 그치? 그럼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어떤 고유의 문화, 이런 부분들도 존중하고 배우고 이해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문장, 요지인 거야. It's important, 중요해. For them to avoid the business decision. 어떤 사업의 결정을 피하는 것이, 누가?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성공하고 싶은 그들이 사업적인 의사결정을 피하는 게, 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사업적 의사결정을 피한다는 건 나쁜 거잖아. 문맥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겠어?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문화를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이런 사업적인 의사결정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는 거야. 앞에 지문을 봤을 때. 그치? 보면 자, they are based on misconceptions. 오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오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그 오해가 뭐냐? Which are mistaken ideas. 잘못된, 뭔가 문제가 있는 이 아이디어인,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디어인 이런 오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의 어떤 사업의 의사결정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 됐지?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해를 기반으로 하고 잘못된 어떤 아이디어인 오해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 오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게 뭔지 뒤에 나오겠지. 근데 뻔하잖아. 여기서 말하는 오해라는 건 당연히 뭘 얘기를 하는 거겠어? 이 앞에 있는 두 문장을 우리가 읽고 그 맥락에서 연결했을 때 다른 나라 문화,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오해겠지. 맞지? 자, 볼게. One cause of misconception. 그 오해의 한 가지 원인은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나 잘났어. 우리나라 문화가 최고.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야. ethnocentrism. ethno 하면 민족이야, 민족. centrism은 센터, 중심. 즉, 자민족 중심주의가 한 가지 원인이다. 하나의 원인이다. 다시, 그 오해의 한 가지 원인은 뭐냐? 자민족 중심주의다, 이 말이지. 자민족 중심주의가 혹시 뭔지 모를까봐 옆에 동격 처리하고 있잖아. 믿음. 어떤 믿음이야? 우리 자신의 문화의 방식. 어떤 방식? 뭔가를, 어떤 일을 처리하는, 어떤 일을 행하는, 우리 자신만의 이 뭔가를 행하는 방식. 우리 자신만의 어떤 일들을 행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문화가 다른 문화의 그것보다, 그것이라는 건 앞서서 나와 있는 방식이지, 그러니까 단수가 되는 거야. 뭐가 아니라, 복수인 도스가 아니라. 다른 문화의 그것, 방식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 즉 ethnocentrism, 자민족 중심주의가 오해를 불러오는 한 가지 원인이더라, 이 말이지. 다른 문화도 충분히 잘났고 다른 국가도 충분히 좋은 국가고 문화인데 우리 문화가
더 발전됐다라는 자민족 중심주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오해가 생긴다 이 말이지. 됐지? 자, 그 다음 문장. 자,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것은 또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회사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국가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고 회사에도 존재할 수 있다. 왜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 내가 더 잘났어. 왜?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 저 나라는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뭐 이를테면 우리가 조금 그런 문화가 있잖아. 동남아를 살짝 무시하는 문화. 왜냐면 동남아가 확실히 우리보다는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치? 뭐 앞으로 모르겠지만. 그런 개개인들에게도 존재하고 나아가서 회사도 존재하더라 이 말이지. 자, 그것은 어떤 형태를 취하냐? We are better than anyone else라는 이런 형태를 취한다는 거야.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 더 잘났지라는 이런 형태.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사업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이 지문이 너무 짧아. 지문이 사업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오해를 기반으로 한, 즉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기업 의사 결정을 피하는 게 좋더라 이 말이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 오해는 어디에서 오느냐? 자민족 중심주의.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건 내 자신의 우리 국가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국가, 다른 문화의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이 잘못된 자기중심주의,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그게 오해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그게 어떤 민족, 국가 차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차원, 또 나아가서 회사 차원에서도 그런 안 좋은 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됐죠? 자, 2번. 자, 2번 보자. 2번. 2번도 지문이 그렇게 길진 않고, 2번도 길지 않고. 자, 보자. 자, New Year's Day.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이지? 설날이라는 이런 전통은 뭐 기원전 1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Go all the way back to. 한 단어야. 그냥 암기해버려. Go all the way back to 하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다.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다. 기원전 BC 153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래로 요 BC 153년경 이래로 많은 문화가 그날을 New Year's Day를 축하해 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이건 없는 문화가 없겠지.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거는 다 좋잖아, 사실은. 다라고는 할 수 없나? 자, 어찌되었건 그 다음 문장. 자, 로마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 새해의 시작은, 새로운 해 시작은 상징되었는데 뭐가 상징되었냐면 신화적인 mythical 신화적인 신인 야누스, 이 신에 의해서 상징되었다. 야누스가 뭔가? 어쨌든 간에 야누스라 그러면은 분명히 새해의 시작과 연관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특히 누구한테? 로마 사람들한테.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한테. 보자. 그의 머리, 이 야누스의 머리는 was shown with two faces. 두 개의 얼굴이 보여졌습니다. 라는 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지. One in front, 하나는 앞에, 그리고 the other in the back 있지. The other in back, 하나는 뒤에.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지금 이 문장과 뭐가 관련이 있는 거야? 신년, 새해, 설날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치?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보자고. 그래서 그는 could look both backward, 뒤도 볼 수 있고, and forward, 앞도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지.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그처럼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앞뒤를 동시에 볼 수 있었던 그처럼 1월 1일 로마의 사람들도 look back of the old year, 지나간 해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새해를 forward 기대하곤 했습니다. 됐지? 요 신화의 신인 이 야누스와 왜 이제 새해가 관련이 있는지 알겠지? 얼굴이 두 개라는 건 앞도 보지만 지난 뒤도 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신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이 날을, 즉 새해를 축하합니다. Both A and B, A, B 둘 다에서. 자, 어떤 말 그대로의 새해니까 말 그대로의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라는 건 방금 로마 사람들이 해오던 방식, 뒤로도 보고 앞으로도 보고 이런 상징적 의미, 또는 말 그대로 새해니까 좋은 거잖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또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 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자, 지문들이 짧으니까 좋네, 확실히. 편하고.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봅시다. Ray Oldenburg. 이 사람 누구냐 하면 도시 사회학자. Urban Sociologist. 도시 사회학자. 무슨 학자 이름도 많아.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학자야. 도시 사회학자? 도시학자면 도시학자고 사회학자면 사회학자지 뭐지 이거? 어쨌든 이 도시 사회학자인 올든버그는 believes that 믿습니다. 뭘 믿어? It's important to have places for people to gather informally. 중요하대. 어떤 장소를 갖는 게 중요하다. 장소를 가져. 자, 이 뒤에 나와 있는 together 이 부분이 진주어. 앞서 나와 있는 게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항상 의미상의 주어 먼저 해석하고 준동사로 넘어가는 거야. 응. 사람들이 준동사가 뭐냐 하면 gather가 모이다 또는 모으다라는 동사잖아. 원래는 물론 이제 to가 붙어서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말하지만 근데 투부정사 얘기 이제는 동사였잖아. 그러면서 to를 갖다 붙이고 형태가 바뀐 거지. 이렇게 원래 동사였는데 형태가 바뀐 걸 총칭해서 준동사라 부르는 거야. 어쨌든 동사에 준하는 친구들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 먼저 해석하는 거야. 됐죠? 자,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이는 sorry. 이게 진짜 주어가 아니네. 진짜 주어는 얘네. 얘는 앞에 나와 있는 장소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자, 다시 보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 장소를 갖는 게 중요한데 어떤 장소?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 뭔가 공식적인 장소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비공식적인 게 뭔 말인가? 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좀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야. 공식적인 장소라 그러면 이를테면 뭐 회사 또는 학교 또는 교무실 뭐 이런 건 벌써 딱딱하잖아. 그치? 편하지가 않잖아, 느낌이. 자, 그 다음 문장. 그는 잘 봐. 이 제3의 장소가 아니라 이 장소들 아까 places for people together informally 이 장소들을 제3의 장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지금 this가 목적어, third place가 목적 보호야. 자, 어떻게 하면서? 첫 번째 장소들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고, 첫 번째 장소는 우리 집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second places, 두 번째 장소는 우리의 일터, 그리고 세 번째 장소는 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 장소를 세 번째 장소로 부르면서. 자, 이 장소들을 세 번째 장소로 부릅니다. 첫 번째 장소는 우리의 집, 두 번째 장소는 우리의 직장이 된 상태에서 이 장소는 우리 세 번째 장소라고 부릅니다. 됐지? 세 번째 장소는 장소야, 지역이야. 어떤 지역이냐 하면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야. 뭐 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즐겨. 뭘 즐기는 거야? 그들의 어떤 지역 사회에서 온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 컴퍼니라는 거는 뭐 단체, 뭐 무리, 뭐 이 정도에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룹. 그치? 그러니까 여기선 컴퍼니를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 왜? 이 단어 안에 컴퍼니의 의미가 이미 내포가 돼 있잖아. 그들 지역 사회에서 온 다른 사람들과 즐기고 그들만의 어떤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제3의 장소다. 그러니까 어때? 비공식적인 장소이더라 이 말이지. 됐지? 자, 그 다음 자, 장소야. 근데 어떤 장소야? 지금 제3의 장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제3의 장소가 어떤 장소였어?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왜? 뭐 하는데? Relax and enjoy the company of people coming from their community. 이렇게 됐죠. 자, 제3의 장소로 여겨지는 이런 장소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페, 메인 스트리트, and 포스트 오피스. 포스트 어때? 저 포스트 오피스는 조금 그렇지만 나머지 장소들은 뭔가 편안한 장소들이잖아. 그치? 그 다음 장. 단지 어떤 사회화를 위한 장소 그 이외에, 여기서 뭐되는 뭐뭐 이외에 이렇게 해석해. 뭐뭐 이외에. 단순히 어떤 사회화라는 건 뭐니? 그냥 모임의 장소. 사회화.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인다는 거지. 그런 모임을 위한 장소 이외에 그냥 모이고 놀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뭔가 목적도 있나 보지. 올든버그는 그 장소들을 뭐로? 베이시스. 토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view ASB. view ASB. A를 B로 여기다. 뭘로 여기는 거야? 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토대. 지역사회.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같은 지역 사람들이니까 자꾸 만나다 보면은 더 친숙해지고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면서 끈끈한 지역사회, 유대관계 형성이 되겠지. 그리고 건강한 민주주의가 왜 나오는지 이제 뒤에 보면 나올 거야. 건강한 민주주의의 어떤 토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면 사람들도 얘기도 할 테고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도 하고, 그치? 근데 민주적인 이런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3의 장소에 모일 때 그들은 서로가 어떻게 하겠어? 모였으니까 interact with, 상호작용하겠지. 하지만 하나 더 나갔어. 사회적 동등한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동등한 존재로서. 뭔 소리냐면, 자, 내가 집에 가면 자식과 내가 동등한 존재가 아니잖아. 집에 가면 이를테면 선생님 자식이 있어. 자식의 좋은 모습만 보이겠어? 안 좋은 모습도 보이겠지. 그러면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역으로 내가 갔기 때문에 자식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집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 어떤 측면에서는 어쨌든. 그리고 직장은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 근데 그 제3의 장소는 다 똑같은 신분이잖아. 거기 내 직장 상사가 오는 것도 아니고 온다손 치더라도 거기 뭐 일자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동등한 인물로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한 민주주의의 어떤 토대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 즉 제3의 장소가 필요한데 이 제3의 장소라는 것은 릴렉스를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온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을 즐길 수도 있는 장소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카페나 메인 스트리트, 포스트 오피스 이런 장소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만남의 장소만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어떤 강한 지역사회의 어떤 연대, 유대감을 위한 토대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어떤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대도 형성할 수 있더라. 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전부 다 똑같은 신분으로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치? 제3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뭐냐? 일반적인 상식.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일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일을 싫어하고 빨리 퇴근하고 빨리 집에 가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자. 일반적인 상식관 대조적으로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일에 만족하더라 이 말이죠. 만족하더라. 그리고 나아가서 계속해서 일해. Would continue to work even if 비록 뭐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일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이 일이라는 것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치? 다시 한번 갈게. 일반적인 어떤 믿음,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한대, 오히려 그들의 일에.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한대. 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가? 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생각과는 달리 이렇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일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 보통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일이라는 건 뭐니? 돈을 벌 목적으로 내 시간을 투자하는 곳이잖아. 일이라는 것은 주로 재정적 독립의 원천이야.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려면 독립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돈이 필요하잖아.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지. 즉 재정적인, 재무적인 어떤 독립의 원천이다 이 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사실. 또 어떤 몇몇 사람들에겐 자존감의 근원이 된다는 거야. 일이라는 게 자존감의 근원. 만약에 생각해봐. 나이 한 40대, 50대가 됐는데 한참 일할 나이잖아. 그치? 근데 일이 없어. 그럼 사람이 작아진단 말이야.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치? 또 다른 경우는 도전. 어떤 도전이냐? That gives them. 그들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성취감을 제공해주는 도전. 성취감. 일을 딱 끝내면 성취감을 느끼잖아. 근데 뭐 했을 때? 그들이 성공했을 때. 물론 전제가 성공해야지. 실패하면 성취감을 느끼기가 그렇지. 그치? 성공했을 때 성취감을 제공해주는 도전일 수도 있다. 자, 아까 앞서서 뭐라 그랬어? 재정적인, 금전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존감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아가서 성취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 그치? 자, 어찌되었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that 이하라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뭘 즐기냐? 기회를 즐기는 거야. 어떤 기회? For themselves,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즐긴다는 거야. 거기서 일을 한다는 것도 자기 자신이 결정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 그치? 자, 다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대라고 생각해. 그들은 즐기는데 뭘 즐기냐? 스스로 또는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기회를 즐깁니다. 무슨 소리냐? 아까 앞서서 일이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일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랬지.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자존감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나아가서 성취감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지. 즉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하는 거잖아. 어떤 결정으로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는지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야. 그 기회를 즐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핵심인 거야. 지금 빈칸추로 나왔으니까 암기해둬. 그 다음에 out of all the workers asked 요구받은 또는 질문받은 모든 직원들 중에서 질문받으냐 받은 이게 동사 아니야. 과거 분사야. 형용사. 직업 만족도의 중요한 이유는 was reported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질문받은 모든 그 노동자들, 즉 일을 가진 직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직업 만족도의 가장 큰 이유는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뭐로써? having the chance. 기회를 갖는 것. 근데 어떤 기회야? Improve and progress in a chosen career.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발전하고 진보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즉 이게 직업 만족도의 가장 큰 이유로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직업 만족도의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자기가 선택한 그 일에서 자신이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이야기된다는 건 그게 가장 큰 직업 만족도를 나타낸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선택한 직장에서 내가 만약에 금전적인 이유로서 일을 한다 손쳐. 그치? 그럼 직업 만족도가 큰 건 뭐야? 돈을 많이 버는 거겠지. 그 다음에 자존감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고 성취감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성취감이 느낄 때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겠지. 즉 그 말이 선택한 직업에서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는 진보하고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됐지?